안녕하세요. 고버트팸 엄마의 부엌입니다. 오늘은 찹쌀 대신 보리쌀로 고추장을 담아 보겠습니다. 보리쌀 500cc인데 지금도 지금 400cc를 했어요. 많을 때는 좀 적게 해야 되는데 빨리 삭기 위해가 좀 낫게 했는데 요게 한 10분쯤 볶아놨다 하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이거는 제가 매년 집에서 내서 사용했는데 올해는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못 내는데요. 이게 가루가 많다고 예절김이 좋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. 가루가 없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뭐 어떻게 냈는지는 모르니까 집에서 제가 낼 때는 이 통보리를 물에 몇 시간 뭐 담가 놓으면은 이렇게 보리가 불어요. 부르면 이제 말하자면 콩나물 시루 같은데 천을 깔고 보리를 놔두면은 그게 이게 삭도 낼 때 약간 죽을 때 내야 이게 달아진답니다. 이게 감주하고 뭐 쉽게 할 때요 삭는 역할을 하는데 달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보리에서 뿌리가 나와요. 뿌리가 나오면서 뜨끈뜨끈한 열이 납니다. 그 열이 너무 뜨거우면은 이 삭히는 그 역할을 못 해요. 그러니까 빨리 물을 부어가지고 띄주고 이렇게 식혀줘야 됩니다.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. 물을 자주 주면서 이걸 식혀주면서 이렇게 띄주고 이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뿌리에서 발이 다 나면서 요래 촉이 틉니다. 촉이 1cm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더 뜨거운 데는 2cm 되고 뭐 1cm 되고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섞입니다. 보통 이제 촉이 1cm 정도 나왔을 때 가장 잘 나왔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나오는 과정에서 바로 되면서 그 뭉쳐서 뜨끈뜨끈하게 열이 나오는데 그 열을 항상 찬물을 부어서 식혀줘야 됩니다. 그러면 한 1cm 정도 보리삭이 나오면은 물을 깨끗하게 헹궈서 채반에 며칠 동안 말르면 됩니다. 그 말르고 삭 내고 하는 시간이 한 열흘에서 보름은 잡아야 될 겁니다. 그러면 잘 났을 때는 보면은 이렇게 가루를 빻으면은 가루가 많지 않습니다. 이 보리에 삭을 틔우고 뿌리가 나고 이러면서 그러면 다 마르면 이제 싹 비벼서 깨끗하게 이제 해서 이제 빻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엿질금인데 그래서 저는 이 엿질금 이 밑에 가루는 빨간 물만 쓰지 가루도 안 씁니다. 뭐 이는 삭히는 역할만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빻으니까 금방 불어요. 뭐 몇 시간 담글 필요는 없어요. 10분만 담가도 이게 다 빻고 저거 했는 거기 때문에 다 우러는 그러면 물을 버가 이래 치대요. 보리 고춧가루는 물을 많이 안 하고 빡빡하게 하기 위해서는 엿질금 물을 많이 잡지는 않습니다. 아주 작게 잡고요. 채로 해도 되고 뭐 여기 해도 됩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10시간 담그고 뭐 하는데 10시간 담그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변질됩니다. 팍팍 지대주면은 요 보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빠집니다. 채가 있으면은 뭐 그냥 써도 되지만 채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더 걸러줍니다.
보리쌀은 약간 따뜻한 물로 좀 저거 데웠어. 너무 많이 익어도 잘 안 갈렸기 때문에. 질긴 물도 좀 이제 앉았는 걸 조금 부어가지고 부드럽게 갈아야 돼요. 입자에 있어도 이게 입자하지 않고 좀 많이 갈리는 거거든요. 이게 많이 갈아야 부드러워야 이게 바로 고추장을 섞어가 바로 드실 수 있어요. 아니면은 이게 보리쌀이 있으면은 보리쌀 삭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요. 이게 보리 고추장이나 찹쌀 고추장이나 재료가 틀립니다. 보리를 하든 찹쌀을 하든. 그리고 옛날에는 보리 고추장을 많이 담아 먹었는데 요새는 하기 힘드니까 잘 안 하는데, 옛날에는 이 보리쌀을 이렇게 갈 수도 없었잖아요. 믹서기도 없고. 그러니까 이 밥을 해가지고 이게 삭을 때까지 먹으려고 하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. 근데 지금은 뭐 찹쌀 고추장 같은 거 뭐 빨리 먹지 않습니까? 바로 삭으니까. 그래서 요새는 보리를, 이 끝인 보리를 먹으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몇 년 전부터 담아 먹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. 소화도 잘 되고.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이게 괜찮은 방법일 거예요. 이걸 밥통에 바로 부으니까 차봐서 밥통에서 데워지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냄비에 이 뜨거우면 안 돼요. 이 질기면 뜨거우면은 익어져서 삭지를 않습니다. 그리고 미지근한 상태로 되는 그 온도만 살짝 데워가지고 빨리 삭게 하려고 냄비에 붓습니다. 이건 뜨거워지면 절대 안 됩니다. 그저 찹지 않게 약간 미지근해 따끈한 정도로 살짝 데웁니다. 자신 없으신 분은 그냥 밥통에 바로 부어가 삭으면 됩니다.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. 근데 뭐 그냥 부어가 있어도 저절로 따끈해지면서 보온돼 가지고 삭기 때문에 자신 없으면 여기 불에 데우지 마세요. 절대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. 이게 지금 이래 보면은 입자가 많은 거죠. 그래도 이 보리쌀이 다 갈려 가지고 좀 매끌매끌해요. 보리쌀 자체가 매끈매끈하거든요. 찹쌀은 갈 것도 없어요. 찹쌀도 요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. 찹쌀 고추장은 밥통에 바로 부으면 밥통에서 데워지는 시간이 있더라고요. 뭐 밤에 저녁에 해가지고 아침까지 계속 삭으면 됩니다. 오래 삭아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. 밥통에서는 상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. 일정한 온도가 유지돼 가지고 시간이 더 걸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저녁에 해놨다 아침까지 계속 놔둬도 됩니다. 됐고요. 매지근합니다. 약간 뜨뜻해. 집에 밥통은 더 많이 하기도 힘듭니다. 요거 500cc만 해도 이래 빡빡하고 많잖아요. 이거만 해도 제 식구도 적은데 한참 먹을 수 있습니다. 고온으로 해서 한 5시간 이상 놔둡니다. 지금 한 7시간이 지났는데요. 5시간은 해야 돼요. 이게 보리쌀이기 때문에 상이 푹 삭아주고, 삭으면서 요게 까만색으로 약간 변해요. 삭으면은. 이게 잘 삭았어요, 지금. 엿질금도 많았고, 예, 요걸 좀 따라 봐야 됩니다. 이제 따라 보겠습니다. 쫄깃하게
또 줄여야 됩니다. 묽은 거보다는 또 줄한 게 불을 켜서 따리면서 이제 물엿도 넣고 물엿을 아니 조청이 빡빡한 조청을 넣어야 됩니다. 조청은 600cc를 붓겠습니다. 이 빡빡한 게 좋더라고요. 여기에 고추 효소가 참 괜찮습니다. 요거는 매운 걸 원하시면 청양고추로 효소를 담고, 매운 걸 원하시지 않으면은 그냥 고추로 효소를 담아놨다가 여기 있으면 참 좋습니다. 한 200cc 정도 넣으면 되는데 지금 저는 200cc가 안 됩니다. 조금밖에 뿐이라서 100cc는 좀 넘겠죠. 요것만 넣겠습니다. 매실도 넣어보고 뭐 양파 효소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뭐 복분자 효소도 넣어보고 해봤는데 고추 효소가 가장 저는 괜찮아요. 이거 뭐 매실은 약간 쉬운 맛이 있어서 좀 고추 효소는 반찬할 때도 그렇고 써보니까 반찬할 때나 이런 거 할 때는 고추 효소가 좋더라고요. 1대1로 담으면 되니까. 텃밭 농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산물이 많이 나올 때가 많아요. 그럴 때 담아놨다가 아니면 뭐 또 마트 같은 데도 살 때 있잖아요. 그때 사서 이게 뻑뻑하기 때문에 밑에 누를 수도 있어요. 가끔 좀 젖어주는 것도 괜찮네요. 누르려고 하네요. 천일염은 큰 스푼으로 2스푼 한 반 정도를 넣겠습니다. 어느 정도 간이 되는 게 간 맞추기 쉽더라고요. 젓갈이 들어갑니다. 저는 젓갈을 푹 삭혔다가 따라서 쓰는데 도시에는 따르기 힘들잖아요. 뭐 사셨어도 됩니다. 저는 이게 따라서 쓰니까 맛은 좋습니다. 젓갈은 300cc 좀 좋게 조금 더 넣었어도 되고 젓갈이 맛을 좀 냅니다. 그러면 이거를 한 30분 정도 따라줍니다. 따라서 식혀서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을 버무리면 됩니다. 30분 따라 보겠습니다. 이제 따라서 사늘하게 식혔습니다. 이게 보리살이 약간 빡빡합니다. 근데 소금도 넣고 젓갈도 넣고 엿도 들어가고 해서 이제 간을 보면은 좀 짜부면서 맛이 있습니다. 달짝지근하니. 근데 소금을 넣을 때는 저는 2숟가락 반을 넣는데 한 2스푼 넣고, 이게 물의 용도는 다 각자가 틀릴 겁니다. 이거 엿질글 물을 잡을 때 다 물이 틀리기 때문에 간을 보시고 또 나중에 이게 섞고 난 뒤에도 간을 보면 되니까 너무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십시오. 한 2스푼 정도 넣어갖고 간을 보고, 이것도 장류이기 때문에 속 좀 간간해야 됩니다. 저는 메주가루는 쓰지 않습니다. 메주가루를 써도 됩니다. 그런데 메주가루를 넣으면은 조금 뭐 한 달이라도 숙성시켜서 먹는 게 더 좋습니다. 또 1000ml를 담았습니다. 살살 부으면서 농도를 보면 됩니다. 거의 다 돼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고춧가루를 보드랍게 고추장용으로 안 빻습니다. 조금 억세게, 말하자면 짬뽕거리로 빻는데, 이거 그냥 조금씩 빻기도 힘들잖아요. 그러면 집에 있는 고춧가루로 분쇄기로 집에서 좀 갈면은 그렇게 보드랍게는 아니도 보드랍게 좀 약간 보드랍게 갑니다. 그랬었습니다. 저는 조금 뭐 갈로 가기도 귀찮고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는 약간 억센 게 또 그런 대로 맛이 있더라고요. 옛날에 어른들이 고춧가루를 보드랍게 안 빻는다고 하길래
왜 고춧가루를 보드랍게 안 하지? 뭐 그래 하면 보드랍은 게 더 나을 건데 이래서 지금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정말 이게 보드라운 것보다는 조금 억센 게 맛이 더 있습니다. 지금도 이게 좀 무른 편인데 지금 보기는 무르지요. 그렇지만 이 고춧가루가 또 붓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훌렁하게 이렇게 개놓고 하루를 둡니다. 밖에 이렇게 해서 내일까지 한번 두고 보고 예, 간도 보고 그럼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. 이게. 건강한 고추장이 될 겁니다. 소화도 잘 되고 마음만 먹으면 또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. 쉽습니다. 고추장 섞은 지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. 거칠게 보이시죠? 보리고추장은 조금 거칩니다. 찹쌀고추장은 더 매끈합니다. 고춧가루도 좀 거칠게 봤기 때문에 그 맛이 또 특유합니다. 지금부터 드셔도 되고 숙성하면서 드셔도 됩니다. 올 봄에는 보리고추장 맛도 한번 보세요. 맛있을 거래요.